안녕하십니까.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의 임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여러분들 그 Q&A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건양대 간호대학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혹시 또 물어볼 게 없으면 저에 대해서라도 물어보세요. 또는 간호사에 대해서도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게 그 구독자 59명 기념이었어요. 59년 기념으로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 보자. 구독자 74명이 되었다. 59명에서 74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이 쏟아질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은 질문이 쏟아져가지고 어떤 거를 먼저 대답하지, 어떤 영상을 먼저 촬영하지 막 그게 고민이 될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질문이 딱 2개. 2개가 올라왔다. 2개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대답하기가 너무 왜 이렇게 바빠요? 왜 이렇게 바빠? 그리고 할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 간단한 질문이 아니야, 지금. 간단한 질문이 아니어서 이걸 대답하려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그 영상을 찍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바빴어. 그리고, 그래서 대답을 못 하다가 대답을 안 해줬더니 아직도 대답 안 하니 하는 댓글이 왔어. 계속 기다려도 되나요? 하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아유 효남아 오늘 하자. 오늘 해야 된다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질문. 타 영상에서 간호학과에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하셨다. 제가 뭐 예전에 뭐 같은 거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과거에 간호학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떤 길을 걷고 계셨을지 궁금해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꿈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호학과에 들어가겠는지 얘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한 번 말을 시작하면 이면은 멈출 줄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벼르고 있다가 이 지금 대댓글을 보고 나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길게 얘기해도 다 들어주기. 들어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줘봐요. 저의 첫 번째 꿈은 초등학교 때 꿈은 개그맨이었어요. 난 개그맨이 되고 싶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수업 시간에 막 연극 같은 거를 한다든지 뭐 율동 같은 거를 다 같이 연습해서 한다든지 이 연극 같은 것도 자기가 대사를 쓰는 거야. 그 극작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체 연극을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도 하고 율동도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대. 그래가지고 개그맨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개그맨 중에서도 롤모델이 있었던 사람이 박미선 씨. 개그맨 박미선 씨 아시죠? 그 박미선 씨가 저 어렸을 때 굉장히 그 개그 코너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나는 크면 박미선 씨 같은 개그맨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의 장점이 뭐였냐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냐면 내가 드라마를 보잖아. 드라마를 보면은 그 드라마를 있잖아. 내가 이제 드라마를 예를 들면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똑같이 얘기한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더 재밌게 얘기해. 더 재밌게 1시간 30분을 얘기해. 1시간 30분을. 그러니까 친구들이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많이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마지막 승부 같은 경우 뭐 드라마를 해요. 이게 굉장히 누구 나오는 거였어. 심은하 씨 나오고 뭐 장동건 나오고 막 이런 거였어. 그러면은 그런 마지막 승부 보잖아. 그러면은 다음 날 어땠는지 나한테 막 얘기해 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막 그 대사 같은 것들 똑같이 하고 막 더 재밌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친구들이 좋아해. 그래서 내가 나는 개그맨이 돼야겠다. 나는 개그맨이 돼야 되겠구나.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나고 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재밌는 스타일은 계속이 되었지만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내가 수학을 잘하더라고. 수학 재밌었어요. 수학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막 수학을 잘하는데 무슨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하고 막 이런 수학은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닌데 반에서 그냥 좀 잘하는 정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을 할 때 그 조금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에게 잘 가르쳐 준다. 잘 가르쳐. 잘 가르쳐 준다.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거를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수준에서 설명을 잘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선생님 해라. 효남아 너는 선생님 해라.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는 거의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돼야겠다. 별 꿈도 없었지만 선생님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그 수학 어려운데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 수학을 잘했다니까?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때 더 이게 구체화돼 가지고 교대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수학하고 교대가 무슨 상관이야? 수학하고 교대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거의 상관이 뭐 있다고 하면 있겠지만 나는 교대가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이런 건지도 몰랐어. 근데 이게 교대라고 하니까 교육대학이니까 뭔가 선생님이 되는 곳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친구들한테 설명을 잘해준다는 이유로 교대를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대를 가려고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대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막 공부를 근데 이게 봐봐라. 수학을 내가 잘했다고 했잖아. 다 소용없어. 지금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무슨 탄젠트니 뭐 사인 로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했었는데 내가 수학을 그렇게 잘했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지금은요. 알 수가 없어. 아들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교대가 가고 싶었다. 그러면은 내 실력은 어떠냐. 저는 청남여자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청남여자고등학교. 자, 청남여고 모여. 너무 좋은 학교다. 청남여고를 나왔는데 이 청남여고에서 그 교대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대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주교대 정도 공주교대는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뭐 지금 교대가 엄청 떴나요? 떴다가 조금 가라앉았나? 하여튼 공주교대 정도는 내가 갈 수 있었다. 공주교대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었는데 사람이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표는 서울교대 가야겠다. 서울교대 가야겠다 하는 거를 목표로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그 내신은 좋아. 내신 굿.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좀 약해. 수능이 좀 약한 스타일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내신은 소용이 없었다니까요. 내신 아무리 잘해봤자 대학을 못 가. 이 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대학은 수능 점수로만 가는 거예요. 수능 점수 또는 본고사라고 해서 논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능으로만 가는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하는 내신이 이제 강한 스타일이었는데 막 수능은 뭔가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막 책도 많이 읽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수능은 조금 약했는데 내신이 강했어. 근데 대학은 어떤 걸로 가요? 수능으로 가는데 이때 96년도 수능이죠. 아니지. 그쵸. 97학번이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97학번으로 들어갔으니까 96학년도에 수능이 찾아봐. 진짜 불수능이었어요. 다 자기가 본 수능은 불수능이라고 하지. 아니야. 진짜 이때는 진짜 불수능. 말도 못해. 말도 못한다. 명함도 꺼내지 마세요. 이때 고3 때 이때 불수능이 너무 심했어. 97학번 모여봐요.
구칠학번 모여보라고. 이때 얼마나 수능이 어려웠는지 다 모여라. 어쨌든 이때 너무너무 수능이 어려웠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수학을 되게 잘했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잘했던 수학에 그 발목을 잡히면서,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이랬던 것 같아. 어느 정도 수학을 잘했는데 아주 잘했으면 어려워져도 잘해. 그죠? 근데 약간 중간 수준으로 이렇게 중상으로 이렇게 잘한 경우는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그냥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완전히 수능을 말아먹었다. 말아먹었어요. 점수가 제가 이제까지 받아봤던 그 모의고사 점수 중에 받아보지 못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점수가 나왔었어. 그 당시에는. 너무 절망이었어요. 정말 너무 절망이야. 눈물도 안 나와. 너무 눈물도 안 나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 친구들은 다 같이 공부한 친구들 다 공주교대 가고, 또 점수가 그 와중에도 잘 나온 친구들은 서울교대 가고 같이 준비했으니까 가는데 나는 여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점수가 나오면 그 대학을 쓰던 시기예요. 내가 점수가 나왔잖아. 이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을 이제 지원하는 거야. 그래서 한 군데밖에 못 썼을걸요? 나는 한 군데밖에 못 쓰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때 짜자자잔 임원근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나 그 저쪽 작은 방에서 우울해가지고 그 수능 다 답 맞춰보고 우울해가지고 있는데 몇 점 맞았니? 아빠 나 너무 못 맞았다 이렇게 했더니 저보고 건양대를 가라는 거예요. 건양대 어떠니?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건양대는 좀 그렇고 만약에 충남대를 간다고 하면, 이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충남대를 간다고 하면 수학과라든지, 그때 당시 또 화학을 잘했어. 화학과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건양대를 가래. 나 건양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왜냐면 제가 건양대 3회로 입학을 했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는 대학인 거야. 그래서 건양대를 가래. 거기에 간호학과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건양대 간호학과가 뭐냐. 간호학과는 뭐 하는 거냐. 무식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그동안에 간호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잘. 왜냐면 아프지를 않아. 크게 아픈 적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난 간호학과가 뭔지도 몰랐다니까. 근데 아버지가 여기 간호학과를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간호학과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1997년에 입학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졸업하는 게 2001년에 졸업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병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건양대학교 병원이. 그러면 취업은 잘 될 거 아니냐는 거야. 취업은 잘 될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요. 내가 선생님의 꿈을 키운 것도 집안의 영향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선생님의 꿈을 키웠겠어요? 내가 선생님의 꿈을 키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집안이 그 선생님이 많았어. 가만 있어봐. 선생님이 많은 게, 내가 왜 효남이야? 이름이 왜 효남이겠어? 뭔가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뜻 같잖아요. 그래서 봐봐. 보세요. 우리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넷째 언니, 다섯째 언니, 그리고 나 여섯째 효남이야.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 다 막 단발머리 막 예쁜 언니인데 나만 이렇게 보이시하잖아. 보이시하게 이렇게 자랐다고. 근데 이 6명은 내 동생도 있습니다. 내 동생 남자예요. 남동생 맞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7명을 대학을 보내려다 보니까 어땠냐면은
뭔가 선생님을 해야 돼. 선생님으로 이미 근무하고 있는 언니들이 많았어. 셋째 언니 같은 경우는 수학 선생님이고, 다섯째 언니는 전자과 선생님이고, 첫째 언니도 기술과정 선생님이고, 지금 뭐 하여간 그 상담 선생님이시고요. 하여튼 기술 과정이 전공이었고, 이 둘째 언니도 미술 관련된 나중에 그 미술 학원 선생님을 했었고, 이 그 넷째 언니도 기독 교육학과 막 복수 전공하면서 사회복지랑 막 하면서 다 선생님을 일부 했고, 또 그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도 그럼 선생님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뭔가 선생님을 해야겠다. 근데 왜 선생님을 다 하겠어? 취업이 잘 되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도 여기 취업이 잘 될 것 같다. 2001년에 그 병원이 생기면은 잘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간호학과를 모르기 때문에 아빠 나는 간호학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는 그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보건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보건교사가 아니었고 양호교사였거든요. 그래서 효남아 네가 그렇게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가서 양호교사를 하면 된다. 교직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나는 보건교사 선생님이 뭔지도 몰랐어요. 보건실에 간 적이 없어. 너무 건강해가지고 보건실에 간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선생님을 할 수 있구나. 간호학과에 가면 선생님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선생님을 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입학을 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내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면 일단 학원 매니아야. 일단 학원을 가요. 학원을 가가지고 학원을 가는데 욕심이 이제 불안이 많았던 것 같아. 불안이 많아가지고 이제 야자를 하잖아요.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 야자 끝나고 학원을 가는데 학원을 10시 PM까지 하는 학원을 가. 10시 PM까지 하는 학원을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끝났더니 친구들이 어디를 가는 거야. 너 어디 가? 그랬더니 또 다른 학원에 간대. 근데 내가 입학할 때는 예를 들어 청남여자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600명 중에 얼마야? 한 70등 정도로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웬만큼 하는 정도로 입학을 했지. 왜냐면 중학교 때는 너무 잘해. 중학교 때는 너무 잘했는데 좀 시골에 있는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물론 대전 안에 있었지만 대전 외곽에 있는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여기서 날고 겼다고 했는데 청남여자의 고등학교에 나오니까 힘을 못 쓰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0시에 학원 갔었는데 친구들한테 어디 가? 그랬더니 다른 학원 간대.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도 그 학원 가고 싶다. 그래서 12시 미드나잇까지 12시 AM까지 하는 학원에 또 들어갔다니까. 12시까지 하는 학원에 들어갔다가 또 친구들이 이거 끝나고 어디 가는 거야. 너 어디 가? 그랬더니 또 2시 PM까지 2시 AM이죠. 2시 AM까지 하는 학원이 또 있었고 여기도 가고 또 독서실을 끝나고 독서실 가고 그렇다 보니까 고3 때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잠 못 자면 망한다. 잠 못 자면 망해. 근데 내가 너무 잘하고자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무리해가지고 잠을 못 자면서 공부했어.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고3에서 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수할래 이런 얘기를 안 한 거는 아니었는데 나는 못해. 재수를 못해요. 왜냐하면 고3이 너무 힘들었어. 진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수는 못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었는데 6시 AM에 그 기숙사 문이 열리면 나갔다가 11시 PM에 기숙사 문이 닫히면 들어와. 다시 자. 6시 AM에 나가. 11시에 들어와 6시에 나가 11시에 들어와를 계속 반복했지. 그러면서 공부하니까 어때 1등이지 뭐 1등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그 1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거야. 자신감이 붙었고 일단 성실하기는 했으니까 그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지내고 이랬었죠. 그러면 이제 졸업할 시기가 되잖아. 그렇게 4년을 했어요. 졸업할 시기가 됐는데 나의 꿈인 보건교사로 바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임상의 간호사로 가야 되느냐 그런 갈림길에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교수님들이 보건교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니까 임상간호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건교사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코멘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임상간호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건교사를 하자. 보건교사도 학생들도 치료해주고 또 그 보건교육도 하고 그러려면 뭔가 임상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임상간호사를 하고 보건교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 근데 졸업 시기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보건교사가 꿈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석 졸업으로서 수석 졸업자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다. 4.5 만점에 4.5를 맞은 적이 있으니 거의 4.5 가까이 맞으니까 수석 졸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석 졸업을 했다 보니까 나 같은 인재는 건양대 병원에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건양대 병원에 가면 이 건양대 병원이 2000년에 개원을 아마 했을 거예요. 내가 졸업을 2001년도에 하는데 2000년에 개원을 해가지고 내가 4학년 때는 여기서 실습을 했었거든요. 이 건양대 병원에서 실습을 했어. 그리고 나서 본교 출신이기 때문에 본교에 2001년에 입사를 하면 나중에 뭔가 도움이 많이 되고 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자대병원에도 도움이 되고 뭐 서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나는 이 건양대 병원만 바라보면서 다른 데 원서 접수를 안 했어요. 원서 접수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한 보통은 4학년 1학기 때 그 서울에 있는 빅텐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들은 4학년 1학년이 아니라 4학년 1학기 때 그 원서 접수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나는 이때 원서를 쓰지를 않았어. 왜냐면 건양대 병원에 갈 거니까. 원서를 안 쓰고 이미 다 이제 모든 것이 지났는데 4학년 2학기 때 갑자기 몰라 왜 그랬는지 갑자기 모르지만 서울에 가야 되겠다. 서울로 취업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잔소리가 좀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막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라고 하고 막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좀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뭔가 독립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로 가야 되겠다고 뒤늦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2학기 때 원서 접수를 할 때 쓸 수 있는 병원이 이대 목동병원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을 하고 싶었고 이 이대 목동병원에 우리 선배가 한 명이 있었는데 96학번 선배님이 있었는데 이 선배가 내가 좋아하던 선배야. 좋아했고 너무 닮고 싶었던 선배님인데 이 선배님이 이대 목동병원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지원하려고 선배님한테 연락을 해서 선배님 이대 목동병원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복지가 좋고 직원 복지가 좋다. 이런 병원이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지원했는데 붙은 거지 뭐. 붙지 당연히 수석 졸업이 간다는데 안 붙여주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대 목동병원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이대 목동병원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잠깐만 너무 자세한가요? 이렇게까지 물어본 거 아닌데 너무 자세했나요?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자신감이 하락했어. 막 얘기하다가 아직 할 얘기가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에 입사를 했는데 임상간호사를 했잖아. 너무 재밌는 거 있지. 너무 재밌어. 물론 힘든 순간이 있어요. 신규 간호사 때는 일을 잘 모르고 또 나의 실수가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신규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배우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요런 일정의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내가 환자들을 돌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특히 내가 교육자가 되고 싶었잖아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이 간호사는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교육할 게 엄청 많아. 수술 전 교육, 수술 후 교육, 당뇨 교육, 암 환자 교육, 뭐 퇴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교육하는 일이더라고요. 지금은 뭐 교육 전담 간호사도 생길 정도로. 그래가지고 교육을 내가 좋아했었는데 간호사를, 뜻도 없는 간호사를 했는데도 그런 교육자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간호사 생활이. 근데 어때? 간호사 신규 시절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니까 1년을 하다 보니까 일이 할만해요 또. 그러니까 앞에서 일을 잘하고 퇴근을 하시면 나는 할만해. 그러니까 올드 선생님 뒤에, 경력직 간호사 선생님 뒤에 일을 하면 나는 할만해. 신규 선생님 뒤에 일하면은 좀 어려워. 좀 어려웠지만 올드 선생님 뒤에 완벽하게 일을 해준 사람 다음에 일을 하면은 너무 오케이인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보건교사도 좋은데 내가 수석 졸업을 지방에서 수석 졸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지방대 출신들 같은 경우는 서울로 올라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대학원도 가보고 싶잖아. 그리고 때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대학원도 가보고 싶고, 그런 게 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대학원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년차 때 원서 접수를 해요. 대학원 2년차 때. 그러니까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임상한 다음에 바로 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이때 노인 전문 간호사 가죠. 노인 전문 간호 과정에 입학을 하죠. 근데 입학을 했을 당시에도 내가 이대병원에 있으니까 이화여대에 들어가면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잘 뽑아줘요. 잘 뽑아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대병원에 있으니까 이화여자대학교의 노인 전문 간호사 과정으로 입학을 하죠. 입학하고 이제 졸업을 해. 졸업을 해가지고 노인 전문 간호사 자격증도 소지하게 되고 그렇게 졸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임상을 하면서, 근데 노인 전문 간호사 과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난 창업을 해야겠다. 나중에는 널싱홈이라든지 이런 거 꼭 창업해야겠다. 창업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꿈이 생겨요. 노인 전문 간호사 과정 밟다 보면 이 창업에 대한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창업을 해야겠다 싶지만 일단은 임상간호사를 계속합니다. 임상간호사를 계속하는데 임상간호사를 계속하면서도 재밌어. 나름 재밌습니다. 맨날 재밌었어. 근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3교대. 3교대가 문제야. 근데 이 3교대는 나한테서는 대학원 공부를 하는 데는 완전히 베스트였어요. 베스트야. 왜냐하면은 간호대 같은 경우는 다 대학원을 하면서 임상을 같이 컴바인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쉬는 날이 있잖아. 이 쉬는 날을 대학원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프를 받아가지고 대학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교대 근무는 근무대로 하면서 평일에 쉬는 날은 대학원에 가니까 임상과 대학원을 둘 다 할 수 있지. 이게 진짜 3교대의 장점 중에 장점이에요, 여러분. 3교대가 장점이 너무 많다고. 평일에 막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퇴근에 하고 해야 되거나 주말에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3교대를 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은행 업무라든지 조조 영화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3교대를 한 7, 8년 차 정도 하고 있었어요. 7, 8년 차 정도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이트 근무라고 하는 그런 거가 뭔가 기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뭔가 기한이 있다고 하면 내가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 뭔가 이 7, 8년 차에는 끝없는 터널을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기분이었단 말이야. 끝없는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 기분이면서 내가 그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아유 여기는 또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좀 거부감이 느끼시더라도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기한을 줬으면 좋겠다.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딱 기한을 주시면은 내가 참고 3교대를 하겠다. 근데 뭔가 끝없는 터널을 이렇게 3교대의 터널을 지나가는 이 기분이 좀 내가 답답하다. 막 이런 기도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하던 중에 외래의 자리가 하나 났고 또 우리 이대목동병원에서는 MP라고 해서 전문 간호사라고 불렀었어요. 전문 간호사 또는 전담 간호사라고 불렀는데 이 널스 프랙티셔너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가 2개가 났었어. 그래서 외래 간호사로도 갈 수 있는 신청을 할 수가 있었고 전문 간호사 트랙이라고 하는 MP 전담 간호사 트랙이라고 하는 요 트랙으로도 지원을 2개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외래로 지원하면은 뭔가 경쟁자가 되게 많았었고요. 이 MP 트랙으로 지원을 하면은 내가 지원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MP 트랙으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3교대가 아니야. 3교대가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MP로 일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지. 환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범위가 좀 더 넓어졌고요. 또 교수님들과 인턴 레지던트랑 같이 협업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물론 그전에도 많이 만났지만 좋은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그 인생에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죠. 그래서 이제 3교대가 아니게 됐잖아. 이묘남의 꿈과 희망이었던 3교대가 아니게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순간인데 이때부터 내가 진짜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던 게 이때부터 너무 좋으니까 이게 지금 상근 근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해피해요. 너무 좋다 보니까 다시 3교대를 갈까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움이 생겨. 너무 신기하지 않아? 지금 현재를 즐기지를 못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다시 3교대를 가면 어떡하지? 다시 나에게 3교대로 막 나중에 이 근무를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3교대로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근무에 있으면서 다음 직업을 막 찾게 돼. 그때 당시에 2007년, 2008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시대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고 하는 그것이 생기면서 이쪽에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공무원 또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대거 채용을 하는 거라 내가 여기를 지원해요. 왜냐면 나는 이미 석사 과정에서 노인 전문 간호사 과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노인장기 요양법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처음으로 생기는 이런 직종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원해가지고 몇 대 몇이야. 지금 그 체감상은 한 20대 1 정도 됐었을 거예요. 전국의 막 간호사들이 다 지원해가지고 20대 1 정도가 됐는데 서류에서 3대 2를 걸렀어요. 그러니까 지원자 중에 서류 탈락을 다 시키고 3대 2를 뽑았는데 내가 여기 들어갔잖아.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래서 들어가서 3대 1이 되면은 시험만 보면 돼요. 이제 시험만 보면 돼서 3대 1을 이제 하면 시험만 보면 되는데 내가 이때 뭔가 시험을 볼 때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위에 이 시험 공부하는 사람에게 또 가르쳐 주기도 했다니까. 이해가 뭐 안 간다.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간다. 뭐 하는 사람한테 또 봉사로 가르치기도 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떨어졌어. 환장하죠?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이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스펙도 별로인 사람이 다 붙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조금 욕심을 부렸던 게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급수가 있어. 그러면 6급이 있고 5급이 있고 4급이 있고 그랬는데 내 경력상은 6급을 신청을 해야 돼. 근데 발령이 나는 3월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5급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리해서 5급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떨어졌나? 그런 거 아니면 내 친구들은 다 60급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런 거 아니면은 내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너무 절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를 했냐면 참 내 꿈이 뭐였지? 하면서 보건교사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상근 근무를 하면서 보건교사 준비를 그 노량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무는 근무대로 하면서 보건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쳐.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려요. 왜냐면은 언제나 근무도 하면서 또 이거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땠냐면은 이 공부를 하는데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사람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뭐 11월에 우리가 이제 시험이 1차 시험이 있고 뭐 12월에 2차 시험이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 2차 시험이 있다고 하면 내가 준비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한 6월인가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는 그냥 한번 봐보자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6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봐보자 했는데 1차에 떨어져. 1차에 떨어져서 내년에 다시 하고자 2월부터 다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5월까지 내가 열심히 진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을 만나요. 남편을 만난다고. 그러면서 연애해야지. 근무도 하는데 봐봐요. 아유 글씨가 계속 오타가 나와. 근무도 했다. 근데 보건교사 공부도 한다. 근데 연애도 해야 돼. 연애도 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내가 몇 살이었어. 남편을 만난 때였으니까 31살이었다고. 31살이니까 31살 정도 되니까 어떠냐면요. 보건교사 공부는 다 그만두고 해야 돼요. 다 아예 근무도 그만두고 연애도 그만두고 아예 올인을 1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될 가능성이 많아. 근데 내가 몇 살이었어? 31살이잖아. 30살에 시작을 한 거는 30살이었어요. 공부를 시작을 한 건 30살이었는데 이때 30살 무직 보건교사를 공부한다고 30살 무직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 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둘 자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되게 잘했는데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수석 졸업했으니까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는데 그 교육학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이때에 느꼈던 막 융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의 강의를 듣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야. 너무 추상적이야. 난 실질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난 알아듣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공부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공부가 쉽지 않은데 31살에 남편을 만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딱 때려쳤잖아. 딱 때려쳤어요. 뭔가 때려치고 싶은데 빌미가 없었는데 남편을 만났고 보건교사를 딱 때려쳤어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 거야.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요. 내가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연애를 시작합니다. 연애를 시작해요. 31살에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32살에 결혼을 한 거지.
32살에 결혼을 해. 근데 이제 32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임상이 너무 좋았다고 했잖아요. 환자들 너무 진짜 나한테 고맙다고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환자들은 이제 인생의 절체절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줘도 조금만 정성 들여서 신경 써줘도 그렇게 고맙다고 많이를 해.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약간 인정 중독이 좀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인정 중독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고 덕분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내가 일하기가 너무 재밌고 나의 이런 성품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월급을 주는 느낌이야. 매일매일 출근을 해요. 근데 봉사활동은 그야말로 봉사활동인지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봉사활동을 갔는데 나한테 월급까지 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일하기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은 목표를 정년을 하자. 이대목동병원에서 나는 정년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정년하자. 너무 좋다. 나는 여기서 60세까지 일한다. 그리고 그 동료들도 내가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같이 일했던 동료가 진짜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도 너무 좋아. 김선희 선생님, 지수, 영란이 이영애 선생님, 뭐 박미경, 여진이 진짜 인생의 베프를 거기서 많이 만났다니까. 그렇다 보니까 동료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 정년하자. 여기서 진짜 60세 때까지 일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정년 프로젝트가 가. 아, 이면함 정년해야겠다. 이제 목표를 정년으로 잡았습니다. 사학연금도 돼. 근데 내가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람도 있어. 이러니까 정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정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때 비전을 세웠던 거는 그때도 학생 간호사 선생님이 있어요. 학생 간호사라고 해서 그 SN이라고 부르죠. 스튜던트 널스라고 해가지고 학생 간호사 선생님들이 실습을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선생님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너무너무 잘 가르쳐줬어. 근데 그게 보람이 된다고. 너무 보람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가르치고 싶은 일이 소원인데 가르치고 싶다. 나 정말 가르치고 싶다. 가르치고 교육하고 싶다. 이게 그 소원이었는데 학생 선생님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나도 바빠. 나도 바쁘다. 그 임상 간호사로서 바쁜데 시간을 내서 이 선생님들을 내가 근무 중에 교육을 했어요. 당연히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학생 교육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학생 간호사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도 신경 써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 학생 간호사 족보 있지. 학생 간호사들도 족보가 넘어가는데 족보에 그 해당 병동에 가면 이묘남 선생님을 찾아라. 이묘남 선생님을 찾아서 이 사람을 따라다녀라.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너무 잘 가르쳐준다는 족보가 인계가 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계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잘했다.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내가 보람이 있는 거지. 학생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 얘기를 해준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 이묘남 간호사 선생님이신가요? 맞아요. 이전에 그 선배님들이 또는 동기들이 선생님 따라다니라고 막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 같은 인정 중독의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어때? 더 잘 가르치고 싶다. 더 잘 가르쳐주고 싶다. 더 신경 써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의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진료도 보면서 학생도 가르쳐. 학생도 가르치면서 진료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곧 간호대도 그렇게 된다는 간호대 교수님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환자도 간호하면서 그 학생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대요. 그럼 그런 시스템이 되려면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되겠지. 내가 일을 하면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학생 간호사가 올 때 가르쳐야 되니까 학위가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학위가 있어야겠구나.
근데 내가 석사 과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석사 과정을 하면서 느꼈던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석사 과정을 하면서 아, 나는 공부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거 하나 느꼈었어요. 석사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거 하나야.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느낀 게 내가 그거 하나였어요.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논문 쓰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건양대에서 내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 100명이구나. 그 사이에서 나는 그냥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석사를 한 다음에 박사를 바로 안 했던 이유가 그런 거야. 나는 공부하면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임상에서 뛰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이런 꿈이 생기면서 박사 과정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째는 이미 났어. 첫째 출산을 했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대를 석사를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대 박사를 하면 제일 좋지. 근데 이대 박사를 넣었다가 떨어졌어. 이대 박사를 넣었다가 떨어졌는데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 간호사들은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라는 게. 내가 막 석사를 하면 내가 석사를 이어서 박사를 하고 싶다 봐. 그러면은 석사하고 싶은 선생님이 많으면 이 석사하는 선생님한테 먼저 양보를 해야지. 일단 석사하고 싶은 사람 다 하고 그 다음에 박사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했을 때 내가 순서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무했던 그 부서에서 석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막 딱 석사를 다 했고 박사한다는 사람은 없었었어. 그래서 내가 박사를 하고 싶어요 했을 때 할 수 있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원할 수 있는 1년. 근데 만약에 이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석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내가 박사를 도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대를 내가 떨어진 거야. 그렇다 보니까 1년밖에 나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후기로 연대를 지원해요. 그래서 연대를 지원했는데 연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전에는 내가 이대 목동병원에 다녔으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 들어가면 여기서 뽑아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던 건 당연했는데 갑자기 연대 박사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때 당시에 박사 과정에 8명을 뽑았는데 지원자 내가 그 면접 보러 갔더니 40명이 와 있더라고. 40명이 면접을 보는데 연세대학교 출신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 내가 될까 안 될까 막 면접도 그냥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게 웬일이야 합격을 한 거예요. 8명 뽑는데 그 40명 중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는데 내가 이 40명을 스펙을 다 아는 거는 아니었지만 거기 이제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막 대화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는데 내가 될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이었거든요. 40명 중에 내가 8명 안에 들을 수 없는 스펙이었는데 내가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또 종교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될까? 두려움이 많았는데 됐잖아. 근데 내가 될 수가 없는 건데 됐잖아요. 그랬다 보니까 갑자기 담대함이 엄청 생기는 거야. 담대함 맥스. 담대함이 맥스가 되면서 내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됐다. 이건 뭐야? 약간 죄송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는 합격은 하나님이 하신 거밖에 나는 고백할 수가 없다. 내가 안 돼야 되는데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합격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합격을 했으면 이거는 내가 합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또 나의 실력으로 합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을 시키시겠구나. 졸업은 반드시 하겠구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합격시킨 사람이 나를 졸업시켜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석사할 때는 어땠냐면, 석사할 때는 너무 어렸어. 3년 차에 석사를 들어갔으니까 거기 올라가가지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양대 먹칠하면 안 되는데 무슨 쓸데없는 생각이지. 건양대에 먹칠하면 안 되는데, 또는 뭐 내가 있는 부서에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대를 갔기 때문에 내가 있는 부서에서도 먹칠하면 안 되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지방에서도 잘했는데 서울에서도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 됐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었다고. 쓸데없는 부담감이. 근데 어때요? 이묘남 박사과정에 들어간 이묘남은 34세 아줌마였다는 거야. 아기를 2명 임신했고, 1명은 출산했고, 1명은 분만을 앞두고 있던 만삭으로 내가 입학을 했는데, 그런 아줌마였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담대함이 너무 있어가지고 박사과정 내내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해. 예전에는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아줌마가 되니까 무서울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이 정답이겠구나 해가지고 말을 하는 담대함이 생겼죠. 그래서 박사과정 내내 너무 재밌었어. 너무 박사과정 내내 감사하고 재밌었는데, 자, 내가 박사를 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교수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임상에서 정년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예요. 임상에서 정년을 하려고 박사과정을 했었던 건데, 이게 임상 교수라는 그 제도가 빨리 안 생기는 거야. 빨리 안 생겨도 그냥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건양대죠. 우리 건양대에서 본교 출신을 뽑을 거다. 이번에는 본교 출신을 뽑을 거다. 왜냐면 신임 교수를 3명 뽑는데, 3명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1명은 본교 출신을 뽑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교 출신을 뽑을 거라고 하는데, 이 소식이 들렸는데 내가 지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고민이 됐냐면은, 나는 그때 당시에 워낙에 대전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산 지 꽤 됐잖아. 제가 2015년에 우리 학교를 왔고 2001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2001년에서 15년까지 15년 동안을 서울에 살았단 말이에요. 서울에 살았는데 너무 좋은 거 있지. 나는 서울이 좋더라. 왜냐면은 대전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 그냥 대전에서도 굉장히 외곽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는 신탄진이라고 했던 곳에 살았었고, 대학교에 이제 오면서 중리동, 법동 막 이런 데로 오다 보니까 서울에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 어디서 살아요? 서울이요. 서울 어디요? 목동. 너무 좋은 거야.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뮤지컬 보는 것도 좋아하고, 공연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학원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인프라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결정적으로 대학원을 다닐 때도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다니기가 너무 쉽고 하니까 내가 서울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직장이 서울이라고. 남편 직장도 서울이야. 그러니까 내가 서울이 너무 좋은데, 갑자기 대전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이 박사 과정까지 간 것도 뭐냐면은, 뭔가 이게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지방대 출신이라든지 건양대에 오려고 했던, 건양대는 훌륭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전국에 196개 중에 박사과정이 있는 학교가 21개밖에 안 된다니까. 이미 10% 안에 드는 자대병원이 있는 데가 40개밖에 안 된다고. 40개밖에. 이런 대단한 건양대 괜찮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내가 입학했던 당시에는 이 지방대다 보니까 뭔가 가방의 끈을 길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병원에 입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학교가 좋은 사람들, 이대, 연대, 서울대 출신은 공부를 안 하더라고. 석사 박사를 안 해. 내가 그 병원에서 석사 박사 할 동안에 물론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나같이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으니까 결핍에 따른 그 성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의 그 결핍이 나를 더 성장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진짜 건양대에 입학했던 게 돌아보면 더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 두 가지 갈림길에 있었어요. 나는 병원에서 수간호사 또는 지금 말로 하면 파트장이죠. 파트장을 목표로 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학교로 가서 교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는 그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의 장점은 뭐예요? 얘의 장점은 서울에 있을 수 있다. 얘의 장점은 대전이지만 뭔가 안정적인, 그리고 내가 해보지 않은 또 다른, 그리고 나의 꿈이었던 그런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담도 많이 했어요. 내가 지원을 해야 할지 말지 막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도 결정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느 날은 그래 효남아, 네가 이대목동병원에 들어와서 지금 인정받고 너무 잘 다니고 있잖아. 여기서 수간호사 파트장이 되는 거야. 서울에서 길을 닦는 거야. 그럼 우리 아이들도 서울에서 잘할 수 있고 남편도 서울에 있으니까 괜찮지. 대전에 가면 그 주말 부부를 해야 되잖아. 이런 날이 있고, 어느 날은 효남아, 인생 한번 살아보는데 너의 꿈이었던 가르치는 거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직업을 한번 바꾸는 그런 모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 병원에서 타교 출신으로 수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너는 큰 모험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뭐 이렇다가 아니야 효남아, 너 여기서 인생의 친구들을 많이 만났잖아. 김선희 선생님이랑 헤어질 수 있어? 아니, 나는 김선희 선생님이랑 헤어질 수 없어. 여진이 안 보고 살 수 있어? 아니, 나는 못해.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야.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느 날 내가 그 당시에 목동에 평광교회라고 있어요. 목동에 평광교회가 이대 목동병원 바로 앞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 어린이 얘네는 한 몇 살이야? 좀 애기들 그 영아부죠. 영아부 교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찬양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무슨 찬양이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이거 가사 틀릴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다른 사람의 잠깐만요. 자기 목숨을이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두려움이 뭐였냐면은 내가 너무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뭐였냐면 이 교수가 되는 데의 두려움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환자에게는 잘할 수 있어. 나 진짜 잘했습니다. 나 환자한테 진짜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냐? 내가 잘한 거 어떻게 자랑 좀 해봐요? 얼마나 잘했냐? 일단 근무 시작하잖아. 근무 시작하면 환자 리스트 프린트 해가지고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했어. 기도하고 시작하고 내가 이 막 누워 있어가지고 발 못 닦는 사람들한테 이 막 따뜻한 물 가지고 가가지고 발도 씻어주고 돌아버리죠. 맨날 신경을 너무 많이 써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나도 인정받으니까 좋고 환자들한테 나는 환자들에게 잘하는 것은 진짜 잘할 수 있다. 베스트 잘할 수 있다. 근데 교수로서 연구하는 거는 글쎄였단 말이에요.
글쎄였단 말이야. 근데 교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수는 연구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게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노래에서 인자라고 하는 게 하여튼 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해가지고 도리어 섬기려 온 거다. 섬기러 온 거다. 그래서 거기 뭐 예전에 기독교 이런 데 보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이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막 이런 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의 뭐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막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이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 찬양을 딱 불렀는데 내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누가 해준 마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들은 거야. 저는 섬기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그 머리에 뭐라 했냐면 거기서 가서 학생들 잘 섬겨라. 효남아 네가 가가지고 너 연구 잘하는 교수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막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막 권위 있는 사람 섬김 받는 사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도리어 섬겨라. 가서 학생들 잘해줘라. 이런 뭔가 메시지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학생들 섬기는 거 잘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당시 학생 간호사 선생님들도 잘해줬다고 했잖아요. 나 너무 잘할 수 있어요. 막 그렇게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환자들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나에게 조언을 줬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가 되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면함 선생님이 환자 한 명에게 우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면함이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이 나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환자들에게 잘하게 되면 더 파급력이 커진다는 얘기를 또 해주는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해준 교수님이 계셨던 거야. 그렇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 페이션트 환자 한 명에게 되게 잘하는 그것도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 교수라는 길에 들어서면 이 프로페서라는 길에 들어서서 이 학생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잘 섬기면 이 학생들이 병원에 나가서 각 환자에게 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 확산이 더 커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딱 들면서 이 결정장애 이면함, 진짜 나는 결정장애의 끝판왕입니다. 결정장애의 이면함이 딱 결정을 한 거예요. 딱 결정을 해. 자,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딱 결정하잖아.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제 후회도 미련도 없어. 나는 결정을 하잖아요. 딱 결정했지. 그 다음부터는 그것의 장점만 보는 나의 장점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곳에 결정을 했잖아. 내가 결정을 딱 결정했지. 그 다음부터는 그 결정에 대한 베스트 장점만 보는 그 장점이 있어. 나의 최대의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내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이 남편이랑 결혼을 하는 게 딱 결정이 됐지. 딱 결정이 되고 나서는 남편의 장점만 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장점만은 아니지만 장점 위주로 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 결혼에 대한 만족도는 120%야. 왜 100%가 만족인가요? 막 이런다니까. 왜 결혼에 100%만 만족인가요? 120%는 없나요? 막 이런다니까. 너무 결혼에 만족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남편이 진짜 좋은 사람인 이유도 있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괜찮아. 이게 내가 장점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괜찮은데, 실제로 괜찮지만 나의 장점만 보기로 한 그 결정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그 수많은 결정 속에서도 딱 결정을 했지. 이 교수가 되기로 한 거에 장점만 보기로 해요. 그런 다음에는 딱 내려와서 내가 우려했던 주말 부부가 시작이 돼. 내가 우려했던 주말 부부가 시작이 되면서 아이들과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자,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들 2명은 시댁에서 봐주시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따로 있고, 나는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 건양대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남편은 서울에 있고 아이들은 시댁에 인천에 맡기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됐다고.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을 하게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 결정에 후회할 만하잖아. 후회할 만합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고 쭉 이렇게 온 지가 지금 이제 몇 년이에요? 11년 차인가? 11년 차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대목동 병원에서 2001년부터 15년까지 15년 차로 일하고, 2015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25년까지 11년 차를 하고 있는데 이 결정에 후회한 적이 없어. 물론 내가 병원에 있었어도 또 다른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사니까 좋았겠지만, 이제는 주말 부부를 청산하고 다 아이들도 대전에 내려와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함께 사니까 함께 사는 게 너무 좋더라고. 주말 부부로 살았을 때도 이것도 이 현실에선 감사하다 막 이랬고, 어머니 아버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이게 진짜 같이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포기한 것들도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내가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강의실 들어갈 때 강의실의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딱 잡고, 지금 말로 하면 섬기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좀 가식적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학생들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어요? 잠깐만. 질문이 뭐였어? 뭐였죠? 앞에 있었죠? 어디 보자. 만약 간호학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떤 길을 걷고 계셨냐? 간호학과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도 어디서든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하는 사람, 가르친다기보다는 강의하는 사람이 되었었을 것 같아요. 뭐를 가르치든 어느 것에 있었던. 근데 이 강의하는 사람, 아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 이 가르치는 사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 뭐냐면 이거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내가 간호사를 했어도 이게 가르치는 일이구나. 내가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했어도 누구든 이 아랫연차들을 가르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어떻게 보면은 보건교사가 꿈이었는데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교수가 된 거죠. 제가 늘 말해요. 보건교사가 너무 되기가 어려워서 내가 교수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이거를 거의 어떻게 보면 만 1년을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보건교사에 대한 꿈이 있어. 근데 얼마 전에 보건교사 보수교육 때 이제 대전 보건교사 보수교육 때 만났는데, 요즘에는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도 다 되고 장학사도 막 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되신 분, 또 요번에는 장학사 되신 분을 실제로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인데 이분들이 그거를 하고 계시고, 내가 보건교사를 하면 그 지경이 참 넓어질 것 같았었는데 이 학생들에게도 나 대신에 이렇게 보건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경을 넓히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각 곳곳에서 많은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건교사로 각 영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면서 따뜻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도 뭐 이렇게 길게는 아니지만 가끔 얘기를 하면서, 이 간호학과라고 하는 게, 간호학과 들어왔잖아요. 간호학과가 꿈이어서 들어온 사람이 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어떻게 간호사를 꿈으로 생각해? 나는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호학과가 꿈이 아니어도 간호사로, 우리가 간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뭐가 되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간호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이제 이미 들어왔다면 다른 데서 꿈을 찾는 것도 좋은데 이 안에서 꿈을 찾아도 된다니까요. 임상 간호사 해도 돼.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뭐 나가도 되고, 처음부터 임상 간호사를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그거지. 이제 보건교사에 내가 워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된 선생님들도 아는 사람이 많고, 물어보면은 임상이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 보건교사가 더 이제 할 때도 자신감이 들고 유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시지만, 임상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뭔가 리셋이 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보건교사 공부하는. 근데 다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아까처럼 막 30살, 29살 그만두기에는 무직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나이대가 되니까, 졸업을 하고 바로 임용시험을 준비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보건교사가 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 이후에 임상을 쌓을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런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분들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호학과에 오신 분들도 저처럼 만약에 보건교사의 꿈이 있어도 이게 교직 이수가 너무 그 숫자가 조금이기 때문에 이수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희 때는 4년제를 나오면 4년제는 다 교직 이수를 다 교직 이수 그 자격증을 줬다니까. 그 2급 자격증을 다 줬어요. 그만큼 다 공부를 학점을 들었기는 했지만,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직 이수에 대한 꿈을 갖고 왔더라도 이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교수가 되는 것들은 또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길어 안 길어?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아직 사실 다 못했어. 다 못했는데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찍는 게 엄두가 안 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꿈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이룬 사람이야. 나는 꿈을 이뤘다. 지금 그 꿈의 길에 있어요. 꿈에 있는 길에 있다고. 그러니 하루하루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리고 우리 건양대학 간호대학 학생 얼마나 착해. 돌아버립니다. 너무나 착해. 눈물이 날 정도로 착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착하고 성실하고,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 다 왔다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수업 시간에 만나고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직업 만족도 100%. 직업 만족도 100%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해가지고 두 번째 질문 오늘 찍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